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러분. 드디어 7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시마스에서 고교 학점제와 대입 진학 지도와 관련된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가 기간이 겹쳐 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참석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저희 수업에 참여를 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이 연수 들으신 선생님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청 충룡고등학교에서 진로 전담 교사로 재직 중인 위정의라고 합니다. 전직은 국어 교사였고요. 어떻게 뜻이 있어서 제가 진로 전담 교사로 근무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쌤들과 같이 고교 학점제와 대입 진학 지도 그와 관련된 연수를 해 보려고 해요. 자, 제가 이 연수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제 제가 전담 교사가 된 뒤로 이제 중학교에서 2년 근무했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3년 차인데, 곧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중3 담임도 중3 학생 학부모 되게 저에게 상담을 많이 요청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들어와서 어떻게 자기가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고등학교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에는 고등학교 1 학년 때 우리 2 학년 때 해야 될 선택 교과를 이제 3 차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과를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요.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연수는 이렇게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앞둔 그런 친구들, 또는 고등학교 1 학년 때 네, 2-3 학년 때 해야 될 선택 교과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대입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담당하고 있는 쌤들을 위한 약간의 팁이라 그럴까? 그렇게 부담 없는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튼 오늘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보시면 이제 고교 학점제, 그다음 계열과 선택 과목 안내, 그다음 대입, 입학 지도, 진로 진학 정보 길라잡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달인가 인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에서 중3 학부모를 위한 연수 2 시간을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학부모님들에게 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수도 거기 내용을 좀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부모님들이 궁금했던 사항들도 지금 연수를 듣고 계신 우리 쌤들도 아마 일치할 거라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입도 지금 중3 아이들이 2028 년도 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선택형 교육 과정으로 일부를 시작했던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목차 처음으로는 제가 고교 학점제 살펴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요소가 많이 있어서 선생님들 이거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걸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그런 차원으로 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게 우리 개념을 보면 우리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적,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개념은 다 아시는데 그 절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개념에서 봤을 때 저기 진로 적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다음 이수 기준, 그다음 학점 취득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게 세 개가 포인트인데,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교육 과정 편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오시면 요즘 교육 과정부라고 따로 부서가 있어요. 굉장히 핵심 부서인데 거기서 신입생들에게 인제 맞는 교육 과정 편제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수강 신청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인제 수업 및 평가를 하고 그다음 이수, 미이수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미이수를 하면 보충학습 과정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학점 취득을 하고 졸업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교육과정 편성표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인제 물론 교육과정부 담당자가 연수도 해요. 그리고 교육과정 설명회도 개최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담임쌤께 상담도 많이 요청해요. 그리고 본인이 진로 교사에게도 상담이 많이 옵니다, 학생 개별적으로. 이럴 때 상담을 하는데 그냥 "이런 과목이 있으니까 이런 과목을 선택해라." 그렇게 접하기에는 좀 더 저희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입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가 어떤 계열의 어떤 학과를 지망할 거니? 그러면 어떤 과목을 이렇게 수강을 하고 아니면 차선책으로 이런 과목을 수강청하고." 이런 상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연수를 하고자 하는 게 그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연수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과정을 보시죠. 고교 학점제에서는 과목 이수 기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과목 출석률, 학업 성취율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교 학점 전면 시행 이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7교시 오든 아니면 1교시 중간에 가든 이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교과에 대한 출석률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고요. 중요한 사항이죠. 그다음에 학업 성취율입니다. 이걸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 학점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3 년간 해야 되는 게 192 학점입니다. 지금 현재 어때요? 1 학년 204 학점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줄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수 이충을 통한 학점 취득 지원이 나오잖아요.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부터 E까지. 근데 내년 25 학년도부터는 여기에 A부터 E 단계가 있었어요, 5 단계로. 그런데 마지막 I가 있죠. 미이수. 40% 미만은 미이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보충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학점을 더 취득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고교 학점제죠. 그러면 현재 지금 24 학년도죠. 24 학년도 해 가지고 1 학년은 192, 2 학년은 192, 3 학년은 204 단입니다. 그래서 자, 공통 과목에 대해서 국어, 수학, 영어는 최저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게 있어요. 아마 고등학교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이것 때문에 연구부라든지 그 부서에서 올해 딱 공문이 왔잖아요. 이 기준 세우고 관련 부장님을 연수 가시고 이거 지도를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인제 25 학년도 내년부터는 똑같이 1, 2, 3 학년 192 학점이고요. 전 과목 미이수제 도입입니다. 국영수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그래서 이걸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 과목 미이수를 했을 때 학생들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그 대책과 관련된 것도 지금 이제 정책이 되어 있고 관련 연수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제 공교 학점제가 어떻게 지금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즘에 이해되셨죠? 그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요, 학생의 과목 선택법 보장이잖아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4 단계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최대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 학교에서 배우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저희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마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광명 소속인데 여기 온마을 스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 교육청마다 이름 닉네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인제 배우는 것인데, 이거는 인근 학교 간 협력을 통해서 학교에서 개설이 되기 쉽지 않은 과목, 자, 이런 과목들을 많이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오후 6, 7교시를 가서 그 개설된 학교에 가서 배우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 거 있습니다. 그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인제
예. 오프라인 말고요. 인제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교실 온답 들어보셨죠? 이게 인제 22 년도까지 시행이 되고 지금은 K-에듀 통합 플랫폼 여기로 단계적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교육 기관, 그래서 학교 밖 교육인데요. 혹시 대학 있죠? 대학에서 오픈하거나 아니면 마을 캠퍼스가 있고요. 즉 지역 사회 기관 연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고교 학점제는 이제 본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오프라인을 하거나 온라인을 하거나 지역 기관에서 배우게 이 네 군데에서 어떻게든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어렵게 설명한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것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고1 까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1, 그다음에 고2, 고3은 이 개정 교육과정 편제에서 수업도 하고 대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3 담임들은 2022잖아요. 그래서 그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그래도 '아 연수 내용에 포함시켜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연수를 듣고 오신 쌤들이 중학교에만 근무하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고1, 2, 고3은 아니시겠지만 고1, 2와 관련된 교과라든지 담임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편제표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우리 교과인데요.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교과는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다. 그다음에 전문 교과의 경우는 특수 목적고라든지 직업 계통의 고등학교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선 이 연수에서는 대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교과 관련된 여기 과목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로 선택과 관련해서는 뒷장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 자동 봉지 우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네 가지 활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학 입학 공정성 강화 때문에 지금 창제보다는 교과와 관련된 학업 역량 더 중시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포인트는 요즘 학업 역량이 있기 때문에 교과 지도를 더 많이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지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일반 선택과 이제 진로 선택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공통 과목이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거는 고1 때 대부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이에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입시에서 고1 때 성적 중요하다. 이유가 이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고1 때 예, 학업 역량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왔는데요. 여기 일반 선택 보십시오. 이거 9등급이죠. 근데 일반 선택 과목을 보면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만 보이죠? 맞습니다. 주로 수능 과목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선택을 보면 진로 선택이 있고요. 이거는 3단계 이제 성적치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수능 과목 여기에 있는 기하, 그다음에 과탐의 투 과목들 자,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수능에 들어가지만 중요한 건 일반 선택은 9등급이고요. 선택 과목은 3단계로 성적이 처리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가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성적 산출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걸 모르신 쌤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죠. 이런 과목들은 A, B, C, D, E 5단계 성취 기준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9등급으로 현재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9등급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런 과목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자 진로 선택 과목은 물론 졸업하기 전에 3 과목 이상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지만 둘 중에 아마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9등급으로 성적이 처리가 되는 이제 "일반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진로 선택 과목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전 과목 반영하기도 하지만 몇 과목만 반영하기도 하고요. 반영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 진로 선택보다는 일반 선택을 하는 게 학생들이 나중에 대입을 할 때 고3 때 성적 계산할 때 '아 이렇게 반영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반 선택을 더 먼저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진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석차 등급 같은 경우는 자 이 9등급이잖아요. 그런데 1등급 4%죠. 9등급 4%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 비율 보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저는 2015 개정교육과정 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2022 말 많은 2022 개정교육과정. 자, 이 편제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교과군과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데 우선 창제를 보십시다. 우리 자동 봉준이었죠. 그런데 동아리 활동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자율활동에 옆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자치활동. 이렇게 바뀝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그다음에 교과군으로 가볼까요? 교과군을 보면 우리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2015에서 보통 교과는 일반 고등학교였고 전문 교과는 자 특수목적고라는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022부터는 약간 바뀝니다. 보통 교과가 일반고하고 특수목적고 그리고 전문 교과는 직업계고 이렇게. 그러면서 보통 교과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요. 이 선택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우리 2015에는 뭐 있나요? 선택 과목이? 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2022에서는 선택 과목이 일반, 진로, 융합 세 개로 나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선생님들. 그럼 어떻게 일반이 뭐고 진로가 뭐고 융합이 뭔가 그거는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전문 교과인데요. 이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적용되는 교과잖아요. 이것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문 공통, 그다음에 전문 일반, 전문 실무 이렇게.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앞장에서. 그러면 여기서 일반 선택을 봤더니 일반 선택 보세요. 학문별 주요 내용, 즉 교과별로 그 주요 학습 내용에 이해에 대한 탐구, 그런 내용이 일반 선택입니다. 아, 봤더니 수능 과목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있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을 봤더니 여기는 뭐라 돼 있나요? 심화 과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로 선택에서는 자, 이 교과별로 심화 학습이라든지 진로 관련 과목이 들어있는 게 진로 선택입니다. 그다음 융합 선택을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 되어 있나요? 교과 융합과 실생활 응용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2022에서는 복합형 인재 그래서 교과끼리 융합을 되게 어때요? 장려하고 있죠. 그리고 실생활도 얼마큼 응용되느냐 이게 융합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 분별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명을 봤더니 어때요? 2015보다는 여기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을 봤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어렴풋하게 이런 제목만 봐도 '아 이 과목에서 이걸 배우겠구나.' 이렇게 2015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에게 나중에 인제 이렇게 선택 과목이 세 분야로 나뉘고 이런 분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028년도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대입이 202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제 내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9 등급이죠. 그래서 1 등급과 9 등급, 그래서 1 등급, 9 등급은 4%, 2 등급과 8 등급 7%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편되는 2022에서는요, 내신을 자 1 등급부터 5 등급으로 합니다. 그 1 등급 10% 고요. 그다음에 5 등급 10% 고요. 2 등급과 4 등급 24% 입니다. 그리고 3 등급은 32% 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그러면 어떻게 대학에서 지금 9 등급도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원하는데 이제 5 등급은 아니니 어때요? 대학들이 좀 더 힘써야 되겠죠?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 5 등급들을 봤을 때 백분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예전에는 우리 인제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뭐 1 등급은 90 점까지, 2 등급은 80 점까지, 3 등급 이렇게 9 등급제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개편에 대한 내신 5 등급은 백분위가 100 부터 90 입니다. 2 등급은 90도 66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인제 이 3 등급이 딱 가운데인데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신은 5 등급제죠. 근데 수능은 똑같이 9 등급제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 수능 과목, 수능 정시로 가면 인제 9 등급제인 거죠, 지금처럼. 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 5 등급제에서 1 등급과 5 등급 몇 프로라고요? 10%, 10% 입니다. 그러죠? 자, 그다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금 현재 중학교 3 학년 적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성적 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 자, 먼저 보통 교과를 보겠습니다. 자, 보통 교과 익숙하지 않는 쌤들을 위해서 밑에다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일반, 진로, 융합 있었죠? 이걸 두 개를 묶어서 보통 교과로 하는데 자, 절대평가입니다. 원점수, 성취도, 그다음에 상대평가 5 등급 나오고요. 자,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다음에 과목 평균, 그다음에 수강된 수까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회, 과학, 융합 선택 있죠. 이거는 나중에 결정이 된 건데 원점수 부여하고요. 성취도 5 단계 나오고요. 근데 석차 등급은 5 등급 매기지 않습니다. 독특하죠. 그런데 성취도 분포 비율이라든지 과목 평균, 수강자 수는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교양 과목 한번 보십시오. 원점수 어때요? 공개 안 하죠. 그리고 성취도는 여기서 ABC 지금 2015랑 똑같습니다. 그럼 교양도 패스 똑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교과 보시죠. 자, 전문 교과는 원점수 부여하고요. 성취도 5 단계 하고요. 5 등급이고요. 통계 정보도 같이 다 적용합니다. 이게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렇게 성적 표기를 하구나. 생활 기록의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채팅에 4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요. 자, 지금 2022에서 봉사활동이 없어지나요? 자, 공식적으로는 봉사활동이 없어집니다. 근데 자, 그 창체에서 봉사라는 이름은 없어지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학교에서 계획한 봉사는 어떻게 한다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거와 관련된 것은 부가 설명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공식 명칭은 없어지지만 일의 학교 자치라든지 자율에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러지만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맞아요. 동아리 활동에. 그래서 아마 학교 교육 계획한 것은 아마 동아리 위주로 해 가지고 봉사가 진행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댓글 인제 질문이 있으면 달아 주시면 이제 간간히 들어와도 보겠지만 마지막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028년도 그러면 현 중3에게 수능 개편안 이거 보도가 많이 돼서 쌤들도 많이 알고 있으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 차원에서 자, 이야기를 해 봤으면 합니다. 우선 볼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공통입니다. 다 하셔야 되죠. 지금은 선택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화작을 하니 엄매가 하느니 이거 두 가지 가지고 되게 상담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저는 혹시 모르니까 지금 고 이-3을 맡고 있는 예 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화작이냐 엄미냐는 이겁니다. 언어와 매체는 제가 전직 국어 교사로서 우선 문법을 자 지금 고 1 학년 때 공통 과목에 들어 있잖아요. 그 공부를 해 보셨으면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런 문법 관련 문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맞는다. 그러면 자 언어와 매치하시면 되는데 만약 자기가 문법이 너무 어렵다. 출제된 문제에서 두세 개 나간다. 그러면 화작을 신청하신 게 맞습니다. 대신 화작이 언매와 더불어서 표준 점수가 있다 보니까 화작에 나오는 문장의 독해가 좀 길어지고 어휘가 약간 예전보다는 더 어려워졌다. 이 정도. 이렇게 네, 더 디테일한 것은 예, 나중에 질문 있으면 답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에서는 공통이 화법과 언어, 복수와 작문, 문학 아예 선택이었고요. 공통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학을 볼까요? 수학 과목도 지금 이 선택에 따라서 화통, 미적, 기하, 표준 점수가 달라서 뭐 미적분 하면은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갑니다. 대수, 미적분원, 화통 이렇게 바뀌죠. 다음 영어는 공통 똑같고요. 한국사 똑같습니다. 그다음 탐구 한번 보실래요? 탐구를 보면 우리 2015에서 지금 수능 체제에서는 사회 탐구 9과목, 과학 8과목 엄청 힘들죠. 그 선택에 따라 표준 점수 다르고 하나만 틀려도 1등급 어쩌고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 2028부터 보십시오. 자 통합사회, 통합과학 어때요? 공통으로 묶여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1학년 때 수업을 하는 통합사회, 그다음에 통합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직업도 공통으로, 그다음에 제2 외국어 한문은 여기서 택일. 제일 중요한 건 국어하고 수학이 공통으로 묶였고요. 그다음 사탐, 과탐이 이렇게 묶였다는 겁니다. 공통으로. 2028 수능에서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더 심플한 것 같지만 문제는 심플한 만큼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죠. 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계열과 선택 과목 안내인데 자 제가 이것을 넣으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입시에서 이제 뭐 학교마다 지금 발표를 하잖아요. 뭐 서울대에서 핵심이니 뭐 권장이니 또 뭐 5개 대학에서 공동연구니 아마 고등학교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선택 교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굉장히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 내용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학생들과 상담이든 아니면 진로 진학 지도를 해야 된다는 선에서 자 제가 내용을 가져왔는데 혹시 제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에서는 대학에서 평가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무슨 과목을 이수하였는가였지만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왜 이수하였는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선택 교육 과정에 의한 입시가 이제 2-3년 돼 가잖아요. 초창기에는 무슨 과목이 이수했는가 중요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선택해서 이수하였는가? 그다음에 과목 내용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였는가? 그다음 평가 내용이 학생부에 잘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자 고등학교 생들 아실 거예요. 학생부 자 과목별 세특에 그 내용 쓰는 거 굉장히 고심하시고 선생님들 잘 써주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대학 입학 후 수학할 역량을 갖추었는가. 자, 여기 4개 보이시죠?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인 겁니다. 가볍게 무슨 과목이 수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보실까요? 자, 대학 내 전공 계를 보면 보통 이렇게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이렇게 7개 계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거기 보면 용어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잠깐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서울대 전공연계 교과 과목 자, 이수 안내 자, 이걸 보여드리는데 자, 처음에 서울대에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발표를 하니까 다른 학교에서 지금 하나 둘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그 발표된 내용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기준? 예.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고 있고요. 권장 과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수 권장하는 과목, 나머지는 학생들 진로 적성에 따라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이게 발표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인제 5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로 자연 계열 발표한 2 자료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쌤들 보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 서울대에서 이렇게 안내한 거하고 5 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로 이렇게 발표한 자료하고 같은 학과에서 어떻게 다른가 그것만 좀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그 설명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선생님 이 학교에서 이걸 요청하는데 이 학교 이걸 요청해요." 많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에 대한 답변이 교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인문대학 보세요. 여기는 어때요? 딱 제한된 게 없습니다. 마음대로 학생 흥미 적성에 따라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사회과학 여기에서도 근데 이 경제학부 보십시오. 자, 경제학부는 여기 봤더니 수학을 미적분과 확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과목을 이수하고 가지 않으면 경제 수업 듣기 약간 힘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경제와 관련된 그 교과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을 공부를 이수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대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간호대학 보십시오. 특히 인제 의학 계열이 요즘 인기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의학 계열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먼저 간호대학 보세요. 여기는 생명과학 1, 2. 그다음 교영대학 보십시오.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에는 우선 이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공과대학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과대학을 뭐 생각합니까? 아 물리를 이수하고 가야 된다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제 학과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저는 여기에서 컴퓨터공학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른 학교가 약간 다르거든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미적분과 확통만 즉 자 과탐 어때요? 없죠. 미적분과 확통만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학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미적분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학교 조금 뒤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 나머지는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미술대학 없고요. 사범대학은 여기 보세요. 수학, 물리 이쪽 계열만 관련 교과를 1, 2를 이수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수의학과 보십시오. 수의학과를 봤더니 여기는 생명과학 2, 그다음에 미적분과 확통, 기하는 없죠. 그리고 약학 계열 한번 보십시오. 화학 2, 생 2하고 미적분하고 확통이 들어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기하 없고요. 물리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의과대가 한번 볼까요? 생명과학 1, 2 하고요. 미적분, 확통, 기하입니다. 어때요? 여기에 물리 없죠? 화학도 없죠?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치유학과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이게 서울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는 대부분 상담을 많이 들어온 교과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에 자, 교과 이수 권장 과목 나왔잖아요. 여기는 자, 보시다시피 자,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공동 연구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25 대일 보니까 고려대에서 따로 이번에 또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한번 보시죠. 제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는 어땠습니까? 핵심에 미적분하고 확통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자, 기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자,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자, 진로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이것이 들어가 있네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혹시 컴퓨터 관련 전공하고 싶은 친구는 이거 한번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고 나는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옆으로 와서 이 건축 보십시다. 자, 건축이 있는데 자, 서울대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자, 미적분만 권장을 했잖아요. 네, 미적분만. 그런데 여기로 넘어왔더니 확통과 기하가 들어가 있고요. 물리학원이 들어 있습니다.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 5개 학교에 대해서는 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여기 의학이 있죠. 자, 의학이 되어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생명과학 원투까지 그리고 수학은 다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자, 뭐가 들어 있나요? 여기에? 자, 물리 원하고 화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르죠. 그죠? 그다음에 약학을 한번 볼까요? 자, 약학도 보면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화투, 생투하고 미적분 확통이 들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자,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서 물리학 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률과 이게 똑같고 기하하고 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학과 볼까요? 서울대 간호학은 생명 원투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를 봤더니 수학에서 확통도 들어있고요. 미적분 들어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서울대에서 말하는 핵심 권장하고 5개 공동연구에서 말하는 핵심 권장이 약간씩 다르는데 자, 근데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할 때 저는 이럽니다. 공동연구 5개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안에 인서울 안에 있는 15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자연 계열에서 요청하는 그런 과목들 서울대 플러스 거기 과목까지는 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외의 대학들은 저 요즘 지방대 가면 어때요? 미달된 과목도 많고요. 어느 학교 그까지 하면 이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수를 보긴 보지만 그것보다는 하감 역량을 더 보거든요. 그 기준이 저는 인서울에 15개 내지 20개 대학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개 안에 대학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핵심 권장 과목은 되도록 이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 판단은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상담 시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잠시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와 관련된 자료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진로교사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저희 Q&A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답변을 주실 때 그렇게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은 그러고 자, 그래서 인제 선택 과목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팁을 7개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로와 진학하는 학과를 고려해서 관심과 선호가 최기준이다. 최우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시 희망 학생은 수능 선택 과목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과목을 신청을 할 때는요. 3학년 편제표까지 봐야 됩니다. 연계가 돼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 2, 3학년 때 영역관 선택 과목에서 사회교과 하나, 과외과 꼭 필수인 거 아시죠? 그래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간 진로 선택 과목을 3과목 이상 필수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계가 있는 교과 아시죠? 자, 물화생지 오늘 이수해야만 투를 이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교육과정,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가 묶어갖고 하는 거 있죠? 자, 이것을 점검해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교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예시가 나왔는데 이거는요,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인문계열은 상관이 없고요. 상경계열에서는 자, 여기에 있는 경제 있죠. 자, 이 경제를 이수할 건가 말 건가. 자, 이걸 이수를 못했다면 진로 선택에서 경제 수학,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거 어떻게 할 건지 상경 계열은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자연 계열에서는 자, 미적분, 확통, 기하 이 수학 과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화생지 온까지만 할 것인가 투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공학 계열도 수학 과목과 더불어서 자, 물리 원투 그 다음에 화학 여기 과목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호보건 계열 중에서는 이제 화학하고 생명과학 원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술 계열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물리학부 지원 학생 이수 과목 및 질문이 되어 있는데
지금 C 학생하고 D 학생이 있잖아요. 이 과목들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 심화 수학? 이건 전문 교과를 좀 했네. 고급 물리학 전문 교과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C 학생이 3 학년 때 기하를 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D 학생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질문 한번 볼까요? 3 학년 1 학기 기하가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하가 아닌 심화 수학과 통합 수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즉 학교는 기하를 개설했단 말이죠. 근데 학생이 이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자, 서류가 들어간 학종이라면 이런 질문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 기하를 이수 안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설득력 있게. 아셨죠? 여기 네 번째도 보십시오. 화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동국대에서 자, 이런 예시를 주셨습니다. 질문 많이 하는 걸로. 즉 학교는 개설을 했는데 이 학과에서는 그 과목을 이수하고 오는 게 맞거든요. 이수를 안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셔야 된다는 거. 그만큼 교과 이수는 그 과목을 그 학과를 공부하는데 역량상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 자, 불이익이 있나요? 자, 이수 권장 과목이 없더라도 지원 자격처럼 결격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거 경희대에서 대답한 거예요. 학생이 처한 상황도 고려하겠지만 추가적인 노력도 기대합니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다면 외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기를 추천합니다. 동일 과목이 없으면 유사 명칭의 과목을 이수하세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저는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제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인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대학 입학 지도가 인제 관련이 있는데 자, 시간상 이것은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수 있고요. 윗부분에서 설명하신 것들은 인제 뭐 2028 이라든지 뭐 고교 학점이라든지 선택 교과는 아마 그런 연수는 많이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지만 대학 입학 지도는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면서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우리 대학은요, 4년 입학 예고자 하고 있죠. 그래 현재 중학교 3 학년은요. 자, 고1 때 대입 전형 기본사항 발표합니다. 고2 때는요. 대입 시행 계획하고요. 고3 때 5 월, 8 월 달에 수시 정시 모집합니다. 이렇게 일정되는 거 아시죠? 자, 그다음에 인제 대입 전형 자료는 이 표 많이 보셨죠? 어때요? 24년도 이후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500 자지만 진로만 700 자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대입은요. 수시 4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정시는 수능과 실기,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학생부 교과가 나왔는데 옛날엔 교과 100% 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서울의 평가, 수능 최저, 즉 정성평가도 일부 반영한다.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역량 넣고요. 수능 최저도 넣습니다. 자, 논술은요. 자, 논술 100%도 있겠지만 요즘은 교과 성적도 반영도 하고요. 최저도 깔아 놓습니다. 그럼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 가지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과 역량, 서울대, 고대, 연대, 곧 있으면 뭐 몇 개 더 추가된다고 그러죠? 입시는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 전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자, 교과 성적 반영 과목에 따라 성적 산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나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 정성평가 서류 일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의 성적도 어떤 학교에서는 전교과 반영을 하지만 어떤 교과는 국영수 사과, 어떤 데는 한국사까지 반영하기도 하고요.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꼭 그 학교의 수시 입시 모집 요강에서 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해야 된다. 학교마다 다 다르다. 아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학생할 때 안내할 때는 이 학교는 이렇게 반영한다 그러지 마시고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왜? 교과 반영 방법이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충족했느냐. 자, 그다음 마지막 보십시오. 전년도 입시 결과 중요하죠. 자, 여기 어디가 많이 알 거예요. 그다음에 대학 홈페이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원시 고려 사항을 보시면 저는 여기에서 자, 이거 방금 몇 번 여러분 반복 말씀드렸죠? 내신 반영 방법의 변화, 반영 과목 수, 진로 선택 반영 방법 굉장히 상이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학 꼭 들어가 보셔야 된다는 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 여러분 어디가 3개년 나와 있거든요. 반드시 3개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 학 정도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반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이제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자, 몇 학교만 제가 가지고 들어와 봤는데요. 자, 먼저 아주도 한번 볼까요? 어때요? 국영수사과, 성적.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진로 선택 과목은요. 상위 3과목 반영한다는데 A는 몇 점? B는 98점, C는 90점.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이러니 그 학교의 수시 모집을 안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중앙대도 한번 보십시오. 중앙대를 봤더니 여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10%를 반영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A는 10점, B는 9.43, C는 8.86.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3학년 때 자, 수시를 하기 위해서 자, 유니버란 프로그램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성적을 반영해 보면 애들도 놀랍니다. 성적이 막 다르거든요. 왜? 그 대학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대학에 반영된 점수가 나와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내신보다 점수가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말하는 입시 요강이 반영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별 반영 방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은 인제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그 학부모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도 교사도 이 교과 전형 이름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자, 학교장 추천, 학업 우수자 전형,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전형 이 4가지가 다 교과 전형입니다. 이름 똑같아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교과 전형인데 여기에 가천대학도 한번 보실래요?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 거기별 추천 인원이 없다. 그런데 밑에 동북대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는 또 서류평가 30%인데 여긴 고기별 추천 8명이네. 자, 즉 학교장 추천인 경우는요. 이제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몇 명 이내, 몇 프로 이내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학교장 추천인 경우는 고3 때 보면 수시를 들어가기 전에 학교별로 규정을 해서 내부 결제를 득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에서 다른 명명하에 학교장 전형이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다음 가볼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면 여기에서 자, 교과 성적, 교과 관련 활동, 이수 과목 다양한 평가 요소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합 전형은요. 서류 1단계 있는 게 있고요. 면접 2단계가 있습니다. 어때요? 다 다양하죠? 그래서 이거 면접 2단계 있는 경우는 잘 살피셔야 됩니다. 왜? 요즘 면접이 강화돼서 면접 관련 모의평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모의평가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서류 종합평가 100%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학교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된 5단계 자치계 대학에서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적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중에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학업 역량에서는 자, 이게 거의 정량 평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취 수준의 학업 역량을 어느 정도냐, 이런 기본 과목, 그다음에 그의 과목은 성적 어떠냐, 학년별 추이는 어떠냐, 그다음에 학업 태도는 보통 정성 평가로 기록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의지란 노력, 그다음에 탐구력,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학업 역량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 학교에 여기 보십시오. 자, 118명이라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런데 자, 국어, 영어, 수학을 봤더니 여기 보세요. 자, 점수가 94, 96인데 등급이 어때요? 3등급이죠. 어때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94점을 받고도 어떻습니까? 자, 4등급 학교예요. 평균 학자는 어때요? 15죠.
여기는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다. 이거 생활 교육부만 봐도 압니다. 즉 학업 역량은 이런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이수, 교과 성취, 그다음에 진로 탐색 이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진로 역량에서 필수 또는 권장점을 적절히 이수했는가?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 과목이 없을 때 공동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동아리, 독서, 개인적인 노력을 보완했는가? 그다음에 학습 단계에 따라서 일반고에서는 보통 교과 충실히 했느냐? 특목고에서는 전문가 충실했느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협업, 소통, 나눔, 배려, 성실성, 리더십 어때요? 이거 다 아시죠?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 평가에서 보면 이걸 보십시오. 뭐 건국대를 봤더니 자, 어때요? 학종이 두 가지 역량인데 이게 다릅니다. 일반 학과에서는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이지만 자,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자, 진로가 없고요. 성당 역량이죠. 그래서 학종에서 두 가지 전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진로 역량이 높으면 이 전형에 성장 역량이 높으면 여기 자유전공학부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걸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전형이 다르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어때 원서를 내야 된다. 그런 학교가 경희대, 동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내신 성적, 수업 관련 심화 활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상위권 친구들. 왜? 직접 확인해서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다음에 교과와 창체 활동안의 연계 주제 탐구 활동.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어때요? 자, 유연화 교육과정에서 주제 탐구 막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와 창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주제 탐구 활동을 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독서, 논문 등을 활용한 심화 탐구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서 겸등 어때요? 성장의 과정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심화 확장된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공동교육 과정에서 심화 과정이 있다면 이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고교학점제 2028 대입 선택교과 관련된 거 대입 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로 진학 정보와 관련된 걸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퀴즈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때요? 예, 선착순에 의해서 선생님들에게 예, 상품이 나간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그 2022 교육과정을 보면 우리 선택 과목이 있었잖아요. 세 개로 나뉩니다. 공통 교과가 있고, 자, 선택 교과가 있는데 선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세 가지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5등급으로 바뀌는데, 자, 1등급과 5등급이라서 몇 프로까지, 자, 1등급과 5등급으로 측정을 하는지, 그 프로티지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요? 댓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자, 두 분을 선정해서, 자, 선물이 나간다고 합니다. 자, 좀 바쁘시더라도,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목차인 자, 진로 진학 정보 길라잡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커리어넷과 우리 워크넷 많이 들어보셨죠? 커리어넷이 올해 약간 홈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알찬 정보가 들어있어요. 특히 직업 정보와 학과 정보,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 중학교 교육 과정에 보면 그 친구들은 아직 진로가 미결정인 친구가 너무 많아요. 고1의 학생도 있지만 그런 경우 직업 정보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직업과 관련해서 애들이 활동지를 주면서 자, 어떤 직업, 그리고 어떤 자격증, 어떤 학과, 그다음에 임금은 얼마고 전망 얼마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업에 대해서 정보를 하게끔 하시고 자, 어느 직업은 나는 생각을 했는데 자, 나는 어떤 학과를 알 때 결정을 못 했다. 그런 경우는 학과 정보로 들어가셔서 그럼 학과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망과 임금과 자격증과 앞으로 어떤 직업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워크넷은 약간 이제 직업이 약간 강화가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자, 직업과 관련된 동영상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넷을 들어가서 진로 검사도 해 보고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어디 가 보시죠. 여기도 올해 약간 홈페이지 앞에 페이지가 약간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 보시고, 제가 그랬죠? 입학 입시 결과가 3 개년을 보셔야 됩니다. 보통 저는 안내할 때 뭐냐면 애들한테 "수시 원서를 몇 개 쓰니? 6장 쓰지?"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은 3 개, 많으면 5 개까지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대학에, 자, 입결을 어디가를 가서 3 개년을 어때? 다 분석을 해 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그 학과 뭐에 관련된 수시 입시 모집 요강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대학 입학 등록 포털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진로 진학 관련된 대학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학교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학처라든지 전공 안내서도 되어 있고요. 종합 진학 안내 자료도 되어 있고요. 입시 요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앞에서 선택교과 이야기 나왔잖아요. 서울대에서 말하는 거하고 5개 대학이 말하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각 대학마다 그 학과가 있는데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자기가 깊이 있게 심화하는 전공 분야가 약간 달라서 가르치는 커리큘럼, 즉 교육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올 때에는 이것을 이 사고 오늘 하는 게 교과목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내가 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한다면 그 학과의 커리큘럼, 즉 교육 과정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 교과를 여러분이 선정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꼭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진로 진학 지원 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들, 저희는 좀 경기도하고 서울 진학센터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도의 교육청마다 이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넘쳐요. 근데 그 정보를 내 진로 진학에 맞추게끔 재구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수입률 역량도 있고 학생 역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안내해 주시고,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진로 역량을 어때요? 키워주는 것도 우리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네, 이렇게 저는 자,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이 알고 있죠? 내 꿈이 이루는 길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더 좋은 연수를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설문조사를 참고해서 아마 더 알찬 연수가 여러 선생님께 제공이 될 겁니다. 저희 시마스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서 저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잠시, 자, 남은 시간 1, 2분 동안은 제가 이제 쌤들이 채팅창에 어떤 질문 사항이 들어있는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미흡했거나 오류가 있거나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지금 댓글에 약간,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성장 역량을, 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죠. 저기 학종에서 서류 면접에서 평가 요소에서 성장 역량 말하신 거 맞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용어를 듣기는 거기서 들었거든요. 그 경우는 선생님, 그 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학종 평가 요소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학종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학교마다 평가하는 요소가 약간씩 바꿀 수 있고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그 학교 학종 평가 요소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답글을 많이 주셨고요. 오, 너무 강의를 예 열광하신 것 같은데요. 어 어머, 답이 막 다 올랐고요. 어머, 1 등급뿐만이 아니라 막 2 등급, 3 등급까지 프로테이지 올려 주시고요. 아, 쌤들 이렇게 굉장히 열정이 넘치십니다. 자, 어디 볼까요? 자, 당첨, 오. 자,
시마스에서 당첨하신 쌤들까지 올려주셨네요. 네. 댓글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질문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연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튼 이 삼복도에 이 시간에 기한 내셔서 이 연수에 참여 주셔서 진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오늘 행복한 진로 교사였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의 이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받아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요. 여러 선생님께 자료 공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네.